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망포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수업을 위한 기기 구매 및 인프라 관리, 즉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얘기 중에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채팅창에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관련된 이 PPT는 이제 캐리스 측에서 아마 지원을 해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요새 단말기가 학교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태블릿 PC 쪽만 중심이 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 똑같습니다. 나중에 뭐 크롬북이 됐던 뭐 그 아이패드가 됐던 똑같은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선도학교, 사실 저희 망포고등학교도 이제 선도학교를 작년에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이란 이 교과서란 의미가 사실 예전에는 디지털 교과서란 의미하고 굉장히 많은 혼동을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교과서란 의미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이제 교사수 자료를 전부 총칭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선도학교별로 관련돼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될, 이제 담당자 해야 될 일부분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뭐 예산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과서를 뭐 몇 편 이상 작성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습 환경 구축 지역에 이제 거점 학교 역할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에서 이제 예산이 8천만 원이죠. 그 8천만 원 중에 300만 원 빼놓고는 이제 7,700만 원을 학교에서 이제 쓰게 되죠. 근데 아무래도 단말기를 구매하는 비용이 7,200만 원이니까 굉장히 크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기준 단가가 어떻게 했냐면 뭐 45만 원 곱하기 160대 이렇게 해서 7,200만 원 했는데, 아마 이제 사업을 해보시면 다분히 이제 수치적인 계산이죠. 실제로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진행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입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후 부분은 행정실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도 이 연수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현재 그 크롬북만 한 300대 가까이 되고요. 요번에 들어오는 이제 안드로이드 패드까지 하면 대략 약 한 550대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저희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한테 이제 배부를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들 입장은 또 담당자의 입장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막상 이제 아이들한테 줬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은 이제 뭐 분실이나 파손,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희가 한 40만 원대 정도 되는 걸 학생한테 대여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파손이 됐을 때 학생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저는 분실만 아니면은 특별히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보통 6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단말기 같은 경우는 내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가 되면 못 보는 거예요. 다른 분이 지금 음소거를 네. 제가 잠깐 꺼놓겠습니다. 음소거가 안 된 부분이 갑자기 생겼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말기를 만약에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가지면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크게 부닥치는 문제가 그거죠. 학생들한테 줬을 때 이거 만약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담당자가 물어내는 거 아닌가?
우선은 그것부터 명확하게 하고서 진행을 해야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파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수만 맞으면 된다. 대수만 맞으면 되니까 그거에만 담당자 신경을 써라. 그리고 저희는 요번에 어떻게 하냐면 교과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우선 교과에다 할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한 애들 같은 경우는 전부 전량 주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우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선 저희는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사실 아마 요 운영 결과 보고서 요 결과 보고서를 굉장히 고심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아마 계획서를 썼을 거예요. 사실 이 계획서에서 살을 조금씩 붙이면 결국은 결과 보고서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최소화하자. 이 부담을 최소화하자.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여기 온라인 교과서 만들면은 잘 만들면은 제가 알기로는 시상하고 별도의 대회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사실 되게 잘 만든 작품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연수도 시켜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상금인가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예산입니다. 저희 학교가 작년에 이제 구매를 했던 것도 이제 절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뭐 환경구축비 7,200, 뭐 국고 지방비 있는데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국고는 무조건 0으로 써야 돼요. 0. 이거는 되게 반납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국고는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뭘 살 때 요거 합치면은 국고하고 지방비 합치면 7,200인데 그중에 국고를 먼저 털고 나머지 차익 부분을 이 4,000 가지고 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7,200이지만 입찰 사업을 하면 돈이 남아요. 짜투리 돈이. 짜투리 얼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45만 원 단가인데 저희 낙찰가가 얼마였냐면 38만 7천 원인가?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대당 한 5, 6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5만 원씩만 계산하면 한 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교육청에 허가를 맡아가지고 800만 원 남은 걸 가지고 충전함을 샀어요. 왜냐면 이거 사가지고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보관에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 입찰하는 방법도 이따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 나머지 이제 선도학교 운영비 500이 있는데 500은 지금 예시는 여기 뭐 워크북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쓸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 수업에 들어가는 모든 거는 다 이 운영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운영비 가지고 다양한 수업할 때 필요한 것들 다 사주세요. 그냥 무조건 쓰세요. 이거를 뭐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우선은 다 쓰세요. 다만 뭐만 구분하면 되냐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비품하고 교사한테 들어가는 요것만 빼시면 돼요. 거의 비품이에요. 비품. 나머지는 그냥 막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위탁 운영비는 아예 내려올 때부터 돈이 빼서 들어오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콘텐츠 관련 선도학교 예산의 개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걸 하다 보면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해야 될 게 그럼 단말기만 사면 끝나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게 미리 구축을 해야 돼. 아까 보니까 선도학교에 이게 있었죠. 여기 위에 보니까 학습 환경의 거점 학교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 단말기만 사면 거점 학교 역할을 못 하는데 사실은 사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남는다고 했어요. 예산이 남아요. 남는 짜투리 돈 가지고 뭘 할 건지를 잘 고민하세요. 저희 학교는 그 30대 정도의 TV가 불과 1, 2년 사이에 다 교체됐어요. 그 전부 어떻게 보면 스마트 TV 같은 거죠. 네. 그 외에 학교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단말기를 타고 단말기 외에 수업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7200을 사업하고 남은 돈 가지고서 잔액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처음에 초창기 온라인 콘텐츠와는 선도학교는 초창기 가이드는 남는 돈마저도 단말기로 써라 이랬어요. 그런데 아마 수업을 해보시면 단말기만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개별 학습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선생님이 하다 보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했어요. 이 단말기를 무선으로 TV도 보이고 자유롭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미러링 장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을 살 때 재작년에 살 때는 크롬북을 구매를 했어요. 크롬북 자체에서 미러링을 못 하니까 중간에 매개체인 크롬캐스트라든지 미박스라든지 이런 중간 매개체를 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매개체 이용하면 그냥 자유롭게 무선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보통은 이제 저희가 수업을 활용하는 형태가 교실이냐, 특별실이냐, 운동장이냐 이렇게 세 개로 저는 나눴었어요. 교실이면 사실은 지금은 공사가 대부분 돼서 이제 AP가 구축이 돼 있어요. 그 AP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교과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적용할 건지를 먼저 보시고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말기 AP 있으니까 수업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선도학교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교과별로 과연 이걸 가지고 무슨 수업을 하는 게 나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가이드를 해주면 돼요. 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일반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려니까 기기가 무조건 이동돼서 1인 1대가 있던 아니면 모둠별로 있던 막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이 활용 능력까지도 갖춰야 되죠. 뭐 연수를 대부분 하시겠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확보해야 될 기자재 예산도 필요해요. 특별실은 사실은 교과 교실보다 일반 교실보다는 특별실이 수월하죠. 왜냐면 보관함에다가 그냥 단말기만 쫙 넣어놓으면 돼요. 그럼 그 교과에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정 교과밖에 못 쓴다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한테 1인 1 크롬북을 저희 학교에 전입하시면 다 대여를 해드려요. 수업에 쓰시던 안 쓰시던 그거는 선생님 문제지만 어찌됐든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연수라든지 안내 사항을 지원하는 거죠. 특이하게 저희 학교는 운동량에 AP가 2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AP가 아니라 5개용 AP라고 해서 생김새가 기존의 AP의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두께나 넓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4배. 그리고 눈이나 비를 맞아도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막 철로 돼 있는 AP거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실제 이제 체육이라든지 혹은 다른 이제 교과별로의 야외 활동할 때 쓸 수 있게. 저희는 이제 AP가 전면에 있는 운동장 하나 있고 후면에 있는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약간 음악회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계단식으로 된 여기에도 이제 AP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제 항상 기자재를 이동해야 되는 요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자, 이런 뭐 디바이스 활용 형태는 1인 1대 쓸 거냐, 모둠별로 쓸 거냐에 따라서 종류를 했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요거죠. 저희가 항상 수업할 때 보면 무조건 기기 활용이 100점이다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뭐 17차시 정도 총 있으면 이 17차시 중에 필요한 걸 집중적으로 쓸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교단 선지나 기자재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선생님은 다 PPT를 만들어야 되고 들어가서 PPT를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전혀 없죠. 뭐 거꾸로 학습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교과별로 특색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오늘 여기는 이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산다는 가정을 하고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과별로 어떤 단말기를 써야 될지 이게 중요하죠.
보통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패드를 선호를 해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하고 크롬북은 비슷해요. 아마 두 번째가 노트북을 또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뭐 웨일북이 얘기가 있었는데 논란이 많았죠. 네이버하고 이제 다른 회사들이 합작해서 만들었는데 가격이 비싸다. 크롬북보다 비싸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안드로이드 패드가 가장 호환성 면에서 좋기 때문에 요거를 하는데 내가 아이패드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과연 어떤 걸 했을 때 수업에 접목하기가 쉬울까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단말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웨일북이에요. 요게 웨일. 그다음에 요게 크롬. 요게 노트북. 근데 크롬북이나 웨일북은 정말 흡사해요. 심지어 크롬북을 뭐 예를 들면 레노버나 HP가 만든다 하면 웨일북도 똑같이 레노버나 LG 막 이런 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게 거의 흡사해요. 이제 차이는 뭐냐? 안에 돌아가는 운영체제라고 하죠. 요것만 틀려요. 크롬북은 컴퓨터를 키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자동적으로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일북은 돌고래 모양, 고래 모양의 웨일 브라우저가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뭐 다들 비슷해요. 구글 쪽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나 구글 클라우드 쪽을 많이 쓰시는 분은 크롬북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 네이버나 이제 한국형을 좀 선호하시면 웨일북이 좀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자, 단말기 선정 시 이제 뭐 고려사항은 뭐 운영체제, 어떤 운영체제냐, 용량이나 뭐 무선랜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상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 다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장 용량은 일반적으로 그냥 64 이상 끝났고요. 무선랜 규격 안 보셔도 돼요. 왜? 요새는 와이파이 6 이상급만 나오면 되거든요. 배터리 사용 시간도 모든 회사가 거의 똑같아요. 별거 없고, 이것도 별거 없어요. 무게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 결론은 그거죠. 브랜드예요. 만약에 안드로이드 패드를 사는데 삼성이 들어오면 오케이. 삼성이 아닌 다른 이상은 뭐라고 하냐? 중소기업계 들어온다 하면 나 이거 싫은데 이렇게 대부분 나오세요.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건 뭐냐면 입찰이라는 게 하다 보면 삼성 기기를 위해서 입찰을 규격을 만들진 않아요. 모든 제품이 들어올 수 있게 오픈을 하죠.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편법은 아니지만 잘 풀어놔야지 좀 좋은 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태블릿 구매하는 방법이 교육청에서 일괄로 사주거나 학교가 자체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선도 학교는 교육청에서 안 하고 아마 학교에서 자체 구매해라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하면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좋은 점은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가격이 더 다운될 수 있어요. 반면에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원하는 제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고요. 학교 자체로 하면 그래도 교육청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시중가보다는 싸요. 그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걸 사려고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얘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막 생각이 났네요. 이거 안내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선생님들 성함을 학교명하고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학교명 이름 다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석 모니터링 위해서 강의 내는 비디오온 마이크는 꺼주시고요. 연수 이수 시간은 사전 강의 뭐 진행 80% 이상이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도 계속 줌을 유지해 주시고 비디오와 마이크만 끄고 쉬는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나머지 똑같은데 그리고 연수를 저는 그냥 연강으로 쫙 하려고 했는데
50분하고 꼭 10분을 쉬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50분 되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해놓으시면 제가 메시지를 보고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면 저희 여기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캐리스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번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교육청 구매하는 프로세스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까 뭐 교육청 빼고 이제 학교 거로 이제 넘어갈게요. 바로. 자, 이제 학교 자체 구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1,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살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우리 이런 거죠. 수의계약.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수의계약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희한하게 저쪽 전남이나 전북은 이거 살 때 수의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0만 원 이하에도 수의계약을 바로 안 사요. 그냥 조달해서 찍죠. 조달해서. 수의계약은 업체한테 견적서 받아가지고 그냥 물품을 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어떤 리베이트나 이런 게 있을까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냥 조달해서 찍어 쓰면 그냥 뭐 감사나 이런 데서 그냥 딱 오케이 그냥 지나가니까요. 자, 근데 이제 선도학교 예산이 7,200이라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꼭 해야 돼요. 물품 선정위원회. 그리고 수의계약이 안 돼요. 만약에 수의계약 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교사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실에서는 100% 감사당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물품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행정실이 뭐 이걸 수의계약을 하던 뭐 아니면 조달해서 사던 뭘 사던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만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 겁니다. 스펙을 제시를 하고 조달청 사이트에 공고를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실이 하는 거예요. 조달청 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업체가 나 얼마 할 거야, 나 얼마 할 거야 이렇게 투차를 하면 나중에 낙찰된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알려주죠. 어느 회사가 언제까지 납품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는 할 일은 그러면 들어오면은 검수라는 거를 하죠. 검수. 물품이 문제가 없는지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거 뭐뭐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자, 낙찰 조건은 최저가 보통 입찰합니다. 최저가라는 게 뭐냐면 우리 돈 7,200만 원 있어. 근데 너희들 160대 납품해야 돼. 업체들이 머리를 막 굴려요. 우리는 그래 우리는 43만 3천 원에 줄게. 어느 업체는 아니야 우리는 41만 원에 줄게. 이러면은 나중에 41만 원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차액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담당자는 또 어떻게 보면 단말기 스펙을 조금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단말기를 사려면 스펙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못 보면 인근 학교, 교육청,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아니면 쉬운 방법은 조달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남의 학교 스펙을 딱 가져와서 그거 보고서 타당성만 보고서 아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중요해요. 업체 말만 듣고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업체들이 귀신같이 어느 학교가 선도학교라는 거 알고 딱 찾아와요. 아, 우리 7,200인데 우리가 7,100 얼마에 다 납품하고 이런 거 해줄게.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가머니서로 막 이제 끌어들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 이거 나 너무 귀찮은데 업체한테 맡겨버려. 그냥 업체한테 딱 던져요. 그러지 마시고 학교 내부에서 선생님들이 뭘 선호하는지 그거를 먼저 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체 말만 듣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단말기 보관은 뭐 충전함을 쓰던 아니야 우리 충전 필요 없어 애들 개별 나눠줄 거야 그럼 충전 없어도 돼요. 근데 나중 가시면 아 그래도 충전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충전함이 결코 싸지 않아요. 저기 막 조달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보통 200만 원대 정도 돼요. 보통 그래서 한
저희 같은 예를 들 때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딱 잡고서 계산을 하니까 800이니까 그때 3대를 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학교 자체 예산을 조금 더 집어넣은 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서 구매하는 절차가 이게요. 사실은 이 물품 선정위원회 하기 전에 투표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요. 우리 학교에 어떤 기기가 오면 좋을 것 같는지 선생님들 의견을 먼저 한번 받아봐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뭐 iOS야 안드로이드야 이런 게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해요. 우리는 선생님들이 안드로이드 기종을 좋아하시는데 어느 정도 되는 스펙을 했으면 좋겠다. 이때 다른 학교에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스펙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를 내부 결제 교장 선생님까지 이렇게 하죠. 그럼 10개 끝났어요. 그러면 품위를 해요. 45만 원 기준으로 160대를 어떤 제품 이런 거 보통 안 쓰고 그냥 스펙만 쓴 거로 해서 품위를 해버려요. 그럼 행정실에서 이걸 바탕으로 나라장터 G2B에다 이제 입찰 공고를 띄우죠. 보통은 이제 물품에다가 띄워요. 물품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막 하죠. 뭐 사전 규격 뭐 일주일, 본공고 일주일에서 일주일 뒤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낙찰자가 통보가 와요. 그 적격 이상 없다 하면 이제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죠. 행정실이.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는 어느 업체가 언제까지 뭘 납품해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보셔야 돼요. 물품이 잘 들어왔는지 하자가 없는지. 근데 대부분 요 품위할 때 여기 물선에 어떤 걸 넣냐면 담당자가 조금 일을 쉽게 하려고 여기에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 앱 뭐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학교 보면. 그리고 와서 납품할 때는 모든 단말기를 박스죠. 박스를 다 개봉해서 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뭐 이 박스를 개봉해서 이상 유무를 다 확인한다라는 거. 또 저희는 그것도 얘기했어요. 까고 난 이런 박스나 이런 거 재활용품 다 가져가시라고. 그런 부분도 요구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안 그러면 선생님이 하거나 애들을 시켜야 돼요. 이것도 생각보다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수미 세팅을 이때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단말기 구매하는 프로세스가 한 번에 딱 나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는 이 절차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도식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자, 물품 선정위원회는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은 물품 선정위원회는 추정 가격, 물품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적용하는 거예요. 이 500은 한계 가격이 아니라 누적 가격이 50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쫙쫙쫙 세 가지 품목 해서 같이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7,200만 원이니까 한 번에 물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는 거 학생 학부모 담당교사 했는데 학생은 좀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시간대를 못 맞춰가지고 학부모님 한 2인 정도 하고 담당자가 담당자 1명하고 교과별로 해서 뭐 한 2~3명 정도 이렇게 해서 보통 5인 이상 정도 하면 딱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죠. 조달에 있는 거는 조달에 있는 제품을 하지만 스펙을 하다 보니까 조달에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업체들이 우리 이거 할 거야 하고 하면 얘네들이 견적을 내요. 우리는 얼마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게 투차를 하고 나중에 개차를 해놓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맞는 거죠. 다 보면은 조달에 있는 물품을 살 때는 A라는 제품을 사겠다는 걸 딱 선정이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규격이라는 게 들어가요. 규격. 그리고 여기까지는 전부 조달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조달에 있는 거. 조달에 있는 거는 그냥 아예 제품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A라는 제품을 한 회사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업체가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서로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업체들이 자기 마진을 깎아먹고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거죠. 자, 학교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물품 선정의 구성을 해서 한다는 거하고 이 행정실과 업무 담당자 간의 분담을 잘해야 돼요. 이게 어느 학교는 심지어 조달에 올리는 것까지 담당자가 하는 학교가 있어요. 입찰을 하는 거를.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선생님들은 규격하고 스펙까지만 딱 정해주면 우리는 어느 회사 들어와 주니까 이 스펙만 맞는 거 행정실 네가 사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스펙은 2가지 이상 제품만 맞으면 돼요. 오케이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 이거는 누가 봐도 A라는 회사 제품 하나밖에 안 돼. 이러면 스펙으로 하면 안 되고요. 공통으로. 그래서 이제 스펙을 보면 이런 거죠. CPU가 2.4GHz 이상, 카메라는 뭐 300만 화소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300만 화소도 되고 500만 화소도 되고 1000만 화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모른다면 누구의 도움을 분명히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선도학교 담당자 혹은 교육청,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한테 꼭 얘기를 하셔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결론은 똑같아요. 한 명한테 모든 일을 맡기지 말자요. 그 사람이 다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 부장도 있고요. 개원도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교감이지만 모든 학교 살림은 교감이 총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도 이거를 관여를 해야 되고 또 관련해서 행정실 담당자하고도 같이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각각의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이 담당자는 이런 거 다 하고 나중에 보고서도 쓰고 수업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는 못해요. 이거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교감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꼭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업무 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선도학교나 연구학교 보면 조직도라는 게 항상 들어있어요. 어느 부서가 뭐하고 어느 부서가 뭐하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훨씬 편해요. 스펙 이해도는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뭐 이런 거 보는데 이 충전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는 별거 없어요. 다른 건 뭐 바퀴가 4개지 2개지 뭐 유리가 될지 아크릴이 될지 이거 다 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인증을 받은 제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시중에는 뭐가 있냐면 단말기 이런 게 있어요. 제조사 인증 오케이 이렇게 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 만약에 패드를 샀어요. 삼성 패드에 있는 어댑터 자체가 충전 어댑터가 인증을 받았죠. 전자파 인증 MIC나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인증 받은 게 결국은 충전함 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단말기 제조사 인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웃긴 거예요. 충전함 보관하면 충전함 자체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충전함은 인증을 안 받고 여기에는 그냥 멀티탭만 넣어놔요. 그리고서 이 패드 단말기에 어댑터가 인증 받았으니까 이걸로 퉁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야. 이거는 스펙이 분명히 잘못됐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저희 이제 무슨 교육청에 이제 안드로이드는 이런 스펙이 들어가야 된다. iOS는 요렇다. 윈도우는 요렇다. 크롬은 요렇다 하는 스펙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걸 보는데 다만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막 이런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갤럭시 S6 라이트, 갤럭시 탭 S6 라이트. 이게 작년에는 한 45만 원에서 47만 원이었어요. 요 정도 선이니까 그 스펙을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높은 갤럭시 탭 S6라는 게 있어요. 라이트 위에 모델. 그거는 한 60만 원 정도 되나 이랬더라고요. 그 스펙을 못 잡죠. 이거는 과스펙이죠. 오바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S7 라이트라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보시고서 요걸 딱 봤을 때
그래도 야 이거 너무 낮는데 요즘은 내장 메모리가 64가 아니라 128이야. 그럼 이런 거는 그냥 바꿔줄 수 있어요. 금액만 맞으면.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특별하게 볼 게 없어요. 자이로 센서는 요새는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 단말기 어댑터 인증으로 대체 가능. 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증이 충전함이 인증받은 게 아니라 단말기 어댑터가 인증받은 거. 이건 전혀 별개예요. 이런 제품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돈 주고 사는데 나중에 좋은 거 사야죠. 이런 거. 그리고 뭐 여기 전면 후면에 뭐 도어락이 뭐 이렇게 있고 무슨 뭐 보관 크기 그리고 요거 꼭 충전은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태블릿이잖아요. 보통 방식이 뭐냐면 USB-C 타입으로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고속 충전을 고속 충전.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이 고속 충전을 넣어야 되고요. 저속 충전으로 넣어버리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해야지 완충이 돼요. 근데 고속 충전은 보통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면 완충이 돼요. 그래서 요거 보통 쓰는 게 맞아요. 태블릿은. 그냥 뭐 나머지는 별거 없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요 안에 케이블들이 너무 그냥 얼기설기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복잡하지 않게 심플하게 돼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그냥 넣을 수 있는 거. 자, 못 보신 이거 아마 처음 보셨을 수도 있어요. G2B.go.kr이에요. 나라장터. 나라장터에 오시면 입찰 정보에 물품이라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통합 검색에다가 태블릿 하고 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를 이렇게 썼던 건데 이런 업무를 다 이제 행정실에서 해줄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실에서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단말기 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감일 씨가 여기서 이제 갭차를 하는 거야. 15일 날 공고를 띄워서 이제 6일 만에 21일 날 오전 10시에 띄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뭐 이렇게 뭐 복수액과 뭐 이거는 그냥 저희가 하는 거 아니지만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했고 업체들이 막 추차를 해요. 어떤 업체는 160대 9,300 얼마. 여기 보면 1위 업체하고 2위 업체하고 차이가 얼마냐면 한 25만 원 차인가? 25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최저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업체가 와 우리 못해. 그러면 2순위 업체가 다시 낙찰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업체 농간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저희한테 떨어지는 단말기에서 7,200이에요. 근데 추정 가격이 보통 10% 가까이 떨어져요. 10%. 요 정도 가격, 요 정도 가격이야. 추정 가격. 그러니까 뭐냐면 업체들은 요 추정 가격 밑으로 투차를 해야 돼요. 투차를. 그래서 낙찰이 결정이 되는데 어디는 학교가 7,200만 원 쓰니까 추정 가격이 7,200이 나오게 배정 예산을 학교의 자체 예산을 여기다 넣어서 뭐 한 8,500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대충 10% 깎이니까 7,200 정도 나오는 거야. 이거는 업체를 좋게 해주는 거야. 절대 학교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당연히 7,200하고 이 정도 해도 알아서 만약에 이게 입찰을 했는데 업체들이 추차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어 갑자기 용어가 갑자기 생각나네. 아무 업체도 여기다 추차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2차 공고 내요. 2차 공고 냈는데 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3차 공고 내고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학교는 믿질 거 없어요. 그냥 싸게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수의 계약해도 돼요. 근거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 그럼 나중에는 수의 계약한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태블릿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영 부분하고 이제 네트워크인데 혹시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것 중에 혹시 질문 사항 있을까요?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 마이크 켜주세요. 켜주시고 얘기를 하세요. 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한 학년 네. 전체한테 지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럴 아, 때, 예. 네, 그러면 이거를 입찰 넣을 때 그 학교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올려도 되는 건지 가능해요. 아니면, 네, 그렇게 할 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청은 이렇게 돼요. 이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한테 미리 얘기해요. 자, 우리 160대 이렇게 하니까 대당 단가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30대 더 사는데 그럼 요게 입찰된 대당 단가 가격으로 달라고 아예 공고를 올릴 때 거기다 추가로 써놓으면 돼요.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저희 학교는요, 갤럭시 탭 라이트를 한 학년에서 썼고, 또 이번에는 레노버 태블릿을 샀어요. 네. 갤럭시 탭이 좋은 게 펜이 케이스에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레노버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따로 놓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학년을 더 살 건데, 이때 아예 모델을 정해서 사는 게 가능한가요? 스펙 2가지 이상 제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그 3자 단가를 하려면 2개 이상을 해야 돼요. 2개 이상 중에 최저가로 들어오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살 거야 하면은 그냥 조달해서 찍어 사는 거야. 그리고 속된 말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레노버 거나 삼성 거나 솔직히 하면 스펙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삼성이 더 가격을 낮게 써서 지르면은 그게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게 삼성 거를 살 거야 하고 하면서 입찰을 올리면은 그렇게는 안 돼요. 이제 은연중에 거기에다가 딱 그거를 쓰는 거죠. 펜이 필수가 필요하다. 또 펜은 여기에 부착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 이러면 만약에 레노버에는 그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삼성에는 다른 그러니까 삼성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삼성에 있는 뭐 갤럭시 탭 S6 라이트, S7 라이트, S7 여러 종류가 다 되면 독소 조항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스펙이 아까 예를 들어 주신 게 CPU랑 카메라였는데, 네. 케이스에 펜 부착이 가능한가? 이것도 그럼요. 스펙으로. 가능하죠. 자, 우선 알겠습니다. 아까 스펙을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이 기타 사항에 있잖아요. 이 기타 사항 보면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 우리 학교만의 요구 사항을 쓸 수 있어요. 여기에 보호 필름 다 부착해라. 외장 케이스에 펜 포함 또는 여기다가 펜이 자석 기능으로 부착될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옆에 S6 라이트를 모니터로 지금 하나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 펜이거든요. 그리고 정품 북커버를 우리는 별도로 샀어요. 저희는 몇 개를. 선생님들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약사항을 쓰시면 돼요. 제약사항을.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은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다른 학교 스펙을 내려받아 보면 그 스펙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추가사항, 요청사항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모든 제품은 박스로부터 개봉해서 프로그램 설치 유무를 확인한다. 뭘 한다.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업체들은 자기네가 그것마저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인건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마진을 조금 덜 받고도 낙찰하겠다, 입찰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 되면 최악의 경우는 1차, 2차 유찰되면 나중에는 그냥 수의 계약하는 거예요. 답변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답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태블릿 PC를 살 때 기종을 정해서 이렇게 스펙을 올려도 되나요? 기종을 원하는 뭐 아까 저기 갤럭시 네. 탭 라이트 뭐 6 그걸 사겠다. 아니면 네. 다른 원래 뭐 쓰던 기종인데 그걸로 계속 신청하고 싶다면은 어. 그렇게 기종을 정해서 올릴 수도 있나요? 가능은 한데요. 네. 스펙을 올릴 때 그 모델명을 올리면 안 돼요. 아, 모델명 올려.
예, 그러면 그렇죠. 아까 아. 이제 바로 앞전에 설명하신 선생님처럼 예, 펜을 지원해야 되고 예, 펜이 뭘 어떻게 된다 하면 예. 이 스펙을 보면 아 이거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삼성 거를 원하는구나. 아. 이런 걸 업체들은 다 알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 그거를 예. 교묘하게 쓰시면 될 거예요. 아하. 그리고 같은 태블릿을 살 때 꼭 태블릿을 한 종류만 하지 않고 두 종류 이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가능한데 예, 예를 들면 거기에 쓸 때 이렇게 써야죠. 규격에다가 예, 규격 2를 만족하는 태블릿 몇 대, 예. 규격 2를 만족하는 태블릿 몇 대. 근데 이게 합리적이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는 S6 라이트 쪽을 스펙을 작업을 했는데 예.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S6를 원하면 안 되잖아요. 가격 차이가 나니까 예.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하나는 좀 예민한 질문인데요. 네, 그 분실이나 파손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 처리를? 현재까지는 그거는 없는데요. 그냥 예. 파손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분실은 원래 이게 재작년에 선도학교 때 이제 그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게 네. 학교가 이거 네. 힘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묵시적으로 예. 그러니까 분실은 없지만 어쨌든 학생들한테는 변상 조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거는 그냥 왜냐면 이게 학교가 이거 왜 160대 있어 이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워낙 많이 지금 태블릿을 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 학년분을 또 푼대요. 경기도만 지금 예산을 지금 몇백억 잡아놨어요 태블릿 예산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앞으로는 이제 고등학교나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 그 우리 뭐 재난지원금처럼 예. 나라에서 돈을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서울이 뭐 교육 꾸러미 해가지고 뭐 40얼마인가를 학생들한테 입학생한테 줬죠. 그런 것처럼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맨땅에 작업하지 마시고 조달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다른 거 나온 거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혹시 또 네, 저 질문 있는데요. 혹시 몇 대 이상을 꼭 사야 되거나 뭐 개수 제한이 있나요? 원래 160대 이상으로 돼 있을 거예요. 선도학교는. 160대 이상.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매 쪽 파트를 끝내고 10분간 잠깐 쉬시고 하시는 거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거예요. 태블릿을 받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나을까? 학생 개별로 배부를 할까? 그러니까 10개 학급에 약 총 반당 저희가 26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60대를 나눠주고서 1년간 대여를 할까? 아니면 학년 단위로 그러니까 결국 학년 단위로 간다는 건 교실에다가 이제 논다는 거겠죠. 교실에 보관함하고 태블릿을 같이 놓을 거냐. 세 번째, 아니다. 우리 교과 학습실이 있는데 학습실에다가 충전함에다 태블릿 PC 넣어놓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니다. 특정 부서의 담당자가 다 예를 들면 국어면 국어과 뭐가 이제 학습실이 없지만 교과별로 이렇게 쭉 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담당자한테 즉 이제 내가 하는 수업에 60대가 필요해. 그럼 그 선생님한테 이제 60대를 주는 거야.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쓰시라고. 이제 그런 패턴으로 해서 이제 네 가지로 나눈 겁니다.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자, 이제 학생 개별한테 배부를 했을 때 이제 10개 학급에 약 260명에게 260대를 배부를 해요. 학생들한테 대여할 때 분명히 서약서를 봤죠. 파손 및 분실, 도난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한다. 이제 사실 그런 책임을 하지만 실제로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도학교에서 이제 요구한 게 그거였어요. 학교별로 이 단말기에 대해서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런 말씀 드려서 참 그런데 어느 학교는 기기를 사놓고 1년 동안에 기기를 10번도 안 쓴 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과연 이거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나?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대당 한 달에 1,000원씩만 잡아도
10대면은 10,000원이고 100대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못해도 한 20만 원, 월 20만 원씩 낸다고 하면 어차피 고장나서 파손되면 부품비나 이런 건 다 별도인데 그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이제 모든 학생한테 다 주지 말고 학생이 저는 필요가 없는데요. 저는 따로 쓰는 게 있는데요. 하는 친구들한테 굳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갖고 있는데 또 주면 결국은 얘한테는 이게 계륵이죠. 쓰지도 못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떻게 게임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장점은 이렇게 학생 개인한테 주니까 1년간 기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타치를 안 해도 돼요. 왜? 한 번 배부하고 마지막 날 반납을 받으면 되니까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돼요. 학생들이 자율적 활용하기에 기대를 하면 되는데 솔직히 공부를 좀 하는 애들 치고 태블릿이 없는 애가 없죠.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표현이죠. 근데 단점은 1년 뒤에 회수할 때 이거 어떻게 다 회수하고 이거 할 거냐. 고장난 거, 부서진 거, 이거 AS 한번 다 신청해야 돼. 이때 담당자는 죽으라고 이거 고생해야 되죠. 사실 학교에서 교원용 노트북을 회수하고 업체한테 맡기고 뭐 하는 것도 사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단점이 학생이 만약에 분실이나 파손했을 때 이 책임을 어떻게 따져야 돼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학생한테 주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반별로 학년에 반별로 놓고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 교무실, 중등 같은 경우는 뭐 교과 교실이나 교실에다 이제 놓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학년 교무실에 놓으면 이게 나중에 애매한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 쓰려고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나 필요한데 못 쓰고 스케줄링도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관리도 안 되고 한번 이게 미스 나기 시작하면은 그냥 쓰지 말아야지 하고 이런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저희 나름대로 이제 베스트하다고 생각한 게 그러면 생물실, 화학실, 저희는 이제 과학실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실에서도 이제 요청을 해요. 왜냐면 탭 S6 라이트가 펜이 있기 때문에 미술실에서 스케치를 계속 하고 싶다. 옛날 같으면 이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이걸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출품을 했는데 요즘은 바로 이제 패드에서 직접 스케치해서 그걸 디지털화된 자료를 공모전에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하고 또 아이들만의 포트폴리오를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제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같이 쓰겠다. 이제 굉장히 포부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별로 나눠주는 게 보관이나 사용 같은 게 제일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제 배부하는 걸로 하면 그 배부하는 담당자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들죠. 맨날 반납돼요. 이것도 뭐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처럼 한 사람이 이 업무만 잔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은 특정 사람들이나 이런 교과 선생님들, 특정 교과 선생님한테 그 사람한테 과중한 업무가 가기 때문에 좀 제일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충전할 때는 이런 충전북에서 하죠. 이런 데서 하는데 충전함이 대부분 USB-C 포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속 충전이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외관에 LED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크롬북은 처음에 배송받으면 전원이 다 방전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꽂아놓고 제가 보니까 한 30초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부팅이 돼요. 뭐 이런 것들 있다. 충전함 이런 거인데 저희가 제가 있는 이제 교감실에다가 이제 한 충전함 3개를 놓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실 안 가 있으면 선생님이 쓰시는 거 있으면 여기 있는 이런 카트 같은 걸로 그냥 가져가게 해요. 교실에 필요하면 가져가시고 아니면 학생들 도우미가 있으면 도우미가 이거 와서 이제 끌고 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막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파손 위험이 더 크죠. 근데 저는 딱 선생님들한테 했어요. 이거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누군가 해줘야 돼요.
파손? 오케이. 괜찮아. 안 쓰는 것보다 쓰고 파손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제 제 마인드는 그거야. 그래서 부담 안 주고 그냥 쓰라. 어차피 태블릿 액정 깨지면은 거의 수리비가 뭐 단말기값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 데까지. 왜냐면 대수도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깨지는 게 뭐 하루에 뭐 몇십 대씩 깨지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한 달 지나면 기껏해야 제가 볼 때 한 달 지나봐야 5대도 안 깨져요. 5대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디바이스를 보시면은 옆에 지금 띄워놨는데 이 디바이스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잠금화면, 요거는 바탕화면이에요. 지금은 보이세요? 아, 보여요. 잠깐만. 네, 그러면 앞에 거는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배부 방법이니까 별거 없고요. 뭐 여기 그림 이렇게 끌고 와서 파손돼도 그냥 쓰고 파손되는 게 낫다. 그다음에 요겁니다. 제 태블릿 이제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특정 실이에요. 특정 실의 태블릿 1번. 요거를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작업해가지고 쓱 초기 화면으로 넣어준 거야. 어디 가면은 이 단말기 뒷면에다 부착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 이거 무슨 실에 있는 탑을 몇 거냐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저희 작년에 했을 때는 아예 스티커를 또 제작해서 맞췄어요. 어느 사업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딱 뒷면에 라벨 하나 큼직하게 붙여놨어요. 이 디바이스를 관리하는데 이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초기 세팅, 계정 관리, 특히 계정 이런 거. 그리고 와이파이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 입찰할 때 거기다 넣을 수 있어요. 모든 기기에 대해서 교내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게 세팅해 놓고 계정을 일괄 발급해서 집어넣는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청의 계정을 받아서 그걸 업체한테 넘겨줘서 니네 계정 작업해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희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공익이 둘이 있어요. 공익근무원 둘이 있어가지고 이 두 명한테 너희는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 계정 작업만 하는 거야 하고서 이제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돼. 자, 그래서 아까 여기 태블릿 PC 번호를 바탕화면이나 잠금화면에 이렇게 한다. 한슈에서 배경색을 뭐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해놓고 위에 번호 넘버링 쓰고 그림 파일로 저장한다. 단 조심해야 될 게 이 배경 화면 있으면 여기에서 M1 하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쓸 때는 한 요 정도쯤에 쓰세요. 여기 여백을 조금 두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자주 사용하는 앱을 몇 가지 정해놓고 요거를 딱 항상 깔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 태블릿 커버가 보통 5가지 정도 색깔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업체한테 들어올 때 커버를 몇 종류로 색깔별로 해서 아예 배치하는 게 특별실 중에 어디 가는 건 커버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그런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여기 지금 이 돼 있죠. 요거는 행정실에서 물품 등록한 거고 요게 이제 저희 사업에서 스티커 라벨 제작해 붙인 거.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걸로 이동. 요거 같은 경우 저희가 2만 원인가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밀착. 근데 요건 좀 약하고요. 얘가 더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좋은 걸 하시려면 요런 외관. 이 외관 타입이 한 1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동 수업할 때는 30대가 다 필요하지 않고 굳이 모든 별로 한다면은 뭐 10에서 15대 정도. 모든 별로 1대, 모든 별 2대 정도 이렇게 해서 했던 겁니다. 네, 디바이스 관리는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불편하죠. 심지어 제가 캐리스한테 이것도 건의를 한번 했어요. 이거 대여 반납을 이거 앱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냥 도서관에서 바코드 찍듯이 그냥 하나 딱 찍으면, 그리고서 학생증이나 여기에 바코드 있어가지고 이 정보 찍고 이거 찍고 하면 그 정보가 그냥 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제 안 해주시더라고요. 캐리스에서 어떻게 보면 선도학교마다 이제 300만 원씩 모으잖아요. 이걸로 다른 거 개발하는 것보다 그냥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잡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쪽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기기 안내 서약서, 동의서 이렇게 받는 거. 그다음에 이 나중에는 이 셀프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학교도 가보면 외국은 이제 자기 교실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캐비넷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고 하는데 아예 이제 차징 존이라고 있어요. 충전하는 곳이 딱 있어요. 우리 공항에 가면 차징 스테이션 해가지고 어디부터 막 꼽아가지고 막 쓰는 데처럼 이런데. 그리고 모든 단말기나 이런 것들은 개별. 학교에 컴퓨터실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야. 굳이 컴퓨터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애들이 기기를 다 들고 다니는데 굳이 왜 컴퓨터실을 만들지? 학교가 전 구역이 다 와이파이가 되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뭐냐면 아까 이제 충전함에 교사별 아이디 카드를 줘서 이거를 번호키를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교사별 아이디 카드에다 딱 대면 똑같아요. 교사별 대여 며칠 날 딱 떴다. 단말기를 몇 개 가져간다도 사실은 충전하면서 단말기를 띄면, 우리 그것도 생각했어요. 제가 뭔 생각했냐면 호텔에 가면 미니바 있잖아요. 이렇게 단말기를 딱 빼고 하면 이걸로 수량 카운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외에 이런 관리 포인트를 좀 쉽게 해주는 거를 좀 연구하고 생각을 해서 좀 일을 좀 줄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 물품 등록하고 이런 거는 행정실에서 이제 주로 하니까요. 뭐 보관함 배치,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이나 저희는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담당 부장, 학년 부장, 이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었어요. 어디에다 배치를 할 거냐. 그리고 철저하게 희망에 따라서 배치하자. 이렇게 했어요. 희망에 따라서. 강제로 부여할 필요 없고, 왜? 강제로 줘도 어차피 안 쓴다. 그럴 바에는 희망하는 사람만 쓰고, 희망하는 사람이 쓰다가 파손되면 기존에 남아있는 대체품을 주고 파손된 건 그냥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 공동체 내 협의를 통해서 기기 보관 및 관리 장소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유지보수 이야기에서 이게 이렇게 하라고 아예 했더라고요. 학교별로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해서 기기가 고장 나면 학교 방문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해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요새 패드가 고장 났어요. 학교 방문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치나요? 안 고쳐요. 그냥 수거해서 제조사 AS센터에 맡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대행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자보수기관의 제조사활동 AS 요청인데, 이것도 그냥 유지보수 업체한테 대행 맡기는 것밖에 없죠. 근데 요즘은 외국 기업은 이런 걸 하죠. RMA라고 해가지고 파손 나면 그 AS 업체한테 택배를 보내줘요. 그러면 보냄과 동시에 보내고 거꾸로 AS 받는 업체에서 또 학교로 단말기 하나 보내요. 어떻게 보면 대체품이죠. 대체품 보내서 쓰고 있다가 수리가 끝나요. 그럼 학교에다 물어봐요. 기존 대체품 쓸 거야? 아니면 이거 다시 받을 거야? 다시 받는다 그러면 다시 택배로 둘이 이제 체인지, 이렇게 하는 AS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RMA 방식. 그렇죠? 근데 저희가 뭐 패드나 크롬북 보면 작년에 AS가 한 건도 없었어요. 크롬북은 보시면은 제가 지금 사진을 안 갖고 있는데, 이제 외국계 크롬북은 이렇게 돼 있어요. 테두리에 고무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은 상태로 떨어뜨려도 파손이 안 돼요. 이 테두리 고무만 찍히지
이제 이게 부서지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저희 교원용 노트북은 패드나 마찬가지로 보면 테두리가 전부 플라스틱이잖아요. 떨어지면 바로 여기가 깨지면서 액정에 바로 충격이 가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패드도 사실은 보관 케이스를 씌우는 게 좋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탭 S6 정품 그 북커버라고 하나요? 정품 북커버? 얘는 제가 한번 떨어뜨렸거든요. 보호가 안 돼요. 모서리가 그냥 딱 찍혀버려요. 그래서 보호를 생각하면 아이들한테는 여기에 좀 약간 실드 같이 이제 확 쌓아지는 이런 케이스를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단말기 관리할 때 이런 액세서리가 항상 있어요. 특히나 탭 S6 라이트 이렇게 패드에 펜을 이렇게 부착한다고 하지만 이게 잘 도망가요. 그래도 자석이 완전히 완벽하게 세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 펜이 너무 쓰기 불편해서 여기 저희 몽당 연필 홀더 같은 거 있잖아요. 연필을 여기다 꽂아 쓰는 것처럼 이 펜을 이 홀더에다 딱 끼면 그냥 이런 펜처럼 이렇게 풀사이즈 펜이 돼요. 이 홀더가 얼마냐면 인터넷에서 한 6, 7천 원 했던 것 같아요. 훨씬 괜찮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고요. 아까 이제 말했듯이 경기도가 작년에 썼던 게 1,800억인가 정도 됐대요. 근데 이거 파손되면 이거 막 되게 어려운 게 많죠. 그래서 대여를 하면 이 개별 실명제를 어떻게 해서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했어요. 특성화고 같은 데는 이제 인력이 지원 인력이 있는데 일반고나 일반 중초는 없죠.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이제 어떤 걸 구사했냐면 빈 실이 있으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뭐 테크니션 센터 같은 뭐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보관 장비를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리하는 실무사 여기 앉혀놓고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대여, 반납,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뭐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총괄하게 하는 이런 쪽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기계를 쓰는 여기 RMA 방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데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냥 하다못해 학교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수발 담당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뭐 우체국도 가고 뭐도 가고 하시는 분한테 이런 거 그냥 삼성 AS센터에 가서 그냥 바로 대량으로 접수하고 받고 이런 것들이 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막 설명했던 것들을 생각할 점 해서 이렇게 적어봤었어요. 아무래도 관리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현재 저희가 공무원증이라고 있잖아요. 그 공무원증이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공무원증이라고 했어요. 왜 디지털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교육청에도 근무했는데 교육청 식당을 이용하는데 돈을 충전하는 그 충전 카드로 써요. 하고만은 이 공무원증 중에 이걸 그냥 충전하는 그 카드 쓰지 학교에는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경기도가 교원이 10만 정도 되는 걸로 들었어요. 이 10만 교원 중에 한 1, 2천 명을 위해서 이 신분증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낭비인 거예요. 이럴 바에는 여기를 학교별로 필요한 정보를 넣고 빼서 쓸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이제 계정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개인 계정은 자기가 본인이 쓰는 구글 계정이나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지슈투 쓰는 데는 학교 공통 계정을 발급을 하죠.
대다수 교육청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교 계정 또는 교육청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 특정 사이트에 가서 학교 관리자가 정보를 이렇게 쭉 넣으면 학생 교사 계정을 쫙 발급해줘요. 그럼 이 계정을 업체한테 주고 업체한테는 학생 개별 계정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단말기별 관리 계정 하나씩 다 넣어라. 우리가 원하는 관리 계정을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서 그 외에 이제 개인 계정을 넣게. 크롬북 같은 경우 그게 됐어요. 관리 계정 하나 넣고 학생들 계정을 8개인가 9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학생들은 그 계정 쓰면 되고 관리하는 사람만 그 관리 계정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포맷하고 뭐 이 작업을 할 수 있죠. 포맷하는데 크롬북 같은 경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15초 정도면 포맷이 끝나요. 안드로이드보다 이런 부분은 좀 편하더라고요. 자, 개인 계정은 단점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것들을 학생 개인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패스워드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반면에 학교 계정은 학생들 계정 관리가 너무 쉬워요. 비밀번호 이전 관리자가 그냥 딱 사이트에서 초기 한번 딱 하면 끝나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학교 태블릿에 공용 관리자 계정을 항상 넣어놓고서 너희들은 공통으로 쓰는 거니까 요 계정 건들지 말고 너희들 계정만 쓴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좀 이따 나오는데 이제 MDM이라고 있죠. MDM은 이 안드로이드 패드 같은 경우가 잘 돼 있어요. 뭐 크롬북 안 되고 노트북 안 되고 iOS도 거의 생각보다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청 또는 정보원을 통해서 이제 계정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학교가 원하는 대로 막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써보니까 뭐냐면 자주 사용하는 앱을 교육청에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더라고요. 근데 학교 개별인 경우는 그냥 관리자가 학교니까 학교에서 막 앱을 알아서 넣으면 돼요. 그런 관리가 편하죠. 관리자 설정의 자유도가 높아진다. 다만 단점은 그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막 이것저것 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대신에 이제 뭐 교육청이나 정보원을 통해서 하면 단순하고 관리자가 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갑자기 메시지가 와서 이 자료는 이 자료는 다 공개할 거고요. 이거 영상까지도 아마 공개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 제품 태블릿을 구입했는데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그거는 한글이나 이런 거는 다른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유료를 받아서 쓸 수 있고요. 보통 이게 유료 앱을 구입한다면 100개가 넘는 기계에 어떻게 나왔잖아요. 계정 단위로 구현을 해요. 계정 단위. 그러니까 학생당 계정이니까 아이들이 비번을 까먹고 로그인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기계당 관리 계정을 해놓는 게 제일 좋다고 했고요. 사실 학생 개인이 자기들이 만든 걸 막 쓰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공용으로 쓰는 게 있다면 공용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단말기 뒷부분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착하는 경우. 예를 들면 패스워드 생성 규칙, 아이디 생성 규칙을 단말기 번호 플러스 뭐 어쩌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앱을 설치가 되고 계정이 되면 문제는 이제 와이파이를 써야 돼요. 학교에 이제 AP가 대부분 많이 돼 있는데 요즘 저희가 느끼는 현상이 이거예요. 학교에 AP가 많이 설치되고 하다 보니까 AP가 느린 거예요. 접속이 튕기거나 느리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화를 많이 이용해요. 관제센터에다 전화를 해요. 통합관제센터. 그러면서 딱 한마디예요. 우리 AP 속도가 떨어졌는데
주파수 신호 세기를 높여달라고 그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주파수 신호 세기가 딱 올라가면 안테나가 나가는 퍼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짧은 단거리에도 주파수가 좀 더 세게 나가요. 그것만 하면 속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 벽 뒤에가 안 잡혔는데 이렇게 주파수 신호 세기를 바꾸면 벽 뒤에서 잘 잡혀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저희 학교에 이제 떠 있는 AP가 이런 식이에요. G01-172 2.4G. 그다음에 여기 OG가 안 붙은 거는 기본적으로 OG예요. 그 2.4G는 2.4G라고 붙어 있어요. 참고로 최신 거 아닌 예전 단말기는 OG가 붙을 수가 없어요. 네, 접속이 안 돼요. 자, 여기 장단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2.4G는 주파수 범위가 넓어서 벽이나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실에 칸칸을 넘어가서 하려면 그런 데는 2.4G를 접속해서 인터넷을 쓰시는 게 낫고요. 반면에 운동장 같이 이렇게 확 넓은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데는 오히려 OG를 잡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요걸 보시면서 신호세기를 요걸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뭐 계정 이렇게 저희는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 신청하면 이렇게 받아요. gg2.go2.go.kr 초등학교, ggm, 그다음 ggh 이렇게 계정의 앞에 초등, 중, 고, 특수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중앙이 낫냐 아니면 학교 독립이 낫냐 그거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앙에서 하면 내가 학교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 제약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관리는 편한 대신에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학교가 하면 제약사항은 없지만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요게 이제 MDM입니다. MDM은 중앙에서 콘텐츠 앱이나 배포할 거를 등록을 해놓으면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콘텐츠를 이제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폰을 딱 열었는데 온라인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면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여기에 어떤 특정 콘텐츠를 올리면 여기에서 버튼만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MD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한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그거를 동시에 여러 대 정책으로 쫙 뿌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느 때 많이 썼냐면 예전에 디지털 교과서나 이런 공통적인 거 중앙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이제 푸시하는 경우에 많이 썼었어요. 관련된 영상 아마 유튜브에 MDM하고 치면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야, 우리 패드만 쓰면 수업만 해야 돼 그랬는데 제가 노트북으로 지금 연수를 하는데 모니터가 갑자기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패드를 띄워놓고 패드를 세컨더리 모니터로 지금 쓰고 있어요. 줌에 선생님들 화면을 이쪽에 패드 쪽에다가 지금 띄워놓고 저는 노트북에서 화면 보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드가 있으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패드에서도 똑같이 스페이스 데스크, 스페이스 디스플레이, 스페이스 데스크 이렇게 찾으시면 노트북에도 깔고 그 다음에 그 태블릿에도 깔고 하면 노트북에 실행하고 태블릿 실행하면 자동으로 얘가 연결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노트북에서 뭐 FN, F8 누르면은 복사냐, 복제냐, 확장이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 기기는 전부 이렇게 다 붙일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쭉 썼는데요. 수업 시간에 써야 될 그러니까 필요한 앱들을 한번 쭉 썼어요. 그 중에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별로 교과별로 써야 되고 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 필요한 거죠. 아, 나 이거 써봤는데 이런 게 좋아. 예전에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제주였나요? 제주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앱을 활용해서 이런 수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쫙 설명을 하고 교육도 하고 책도 만들어서 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안 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하면 좋은데 좀 그런 거 있죠. 이거는 참고용으로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MS나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전부 MDM 기계가 있어요. 솔루션들이 이제 각각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구글 거는 이제 보통 구글 크롬에서 쓰는 콘솔이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다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사용자 관리, 그다음에 여러 이제 콘텐츠 배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정 앱하고 URL 같은 거 홈페이지 차단하는 거 이런 기능들, 그다음에 권한 설정, 그리고 네트워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 그다음 화면 제어하는 거 이런 정도 것들이 대부분 관리 도구에 갖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다 공짜가 아니에요.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지고 제가 알기로 44,000원인가로 알고 있고요. MS나 이제 iOS나 이제 네이버에서나 이제 그 웨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네이버의 웨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잖아요. 협약 맺은 교육청들한테는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아직 웨일북이 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지 좀 뭔가 시장을 점유하려고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은 이제 애플 스쿨 매니저라는 거고, 애플이 사실은 기능은 제일 적어요. 앞에 거보다. 이제 크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기능은 적고요. 근데 이제 애플이 사실은 보안이나 뭐나 이런 부분이 좋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애플은 소스를 공개 안 해요. 자기네 코드를.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제약사항이 많다 보니까 편법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MS 같은 경우도 이제 인튠이라고 있거든요. 똑같이 앱 배포 같은 거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예약 배포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MS 보안 솔루션 때문에 뭐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충전함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충전함에서도 동기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동기화. 그건 뭐냐면 내가 교사용 PC에다가 하나 앱을 설치하면 이 설치된 앱이 충전함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들한테 그대로 복사가 돼. 설치가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관리하기 위한 툴이죠. 근데 그거는 순수하게 내가 설치하고 삭제하고 이런 동기화만 되지 실제 수업 중에 관리 도구에 들어가서 뭘 차단하고 뭘 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저희가 단순한 기능을 원하잖아요. 복잡한 기능을 다 쓰고 싶지도 않고,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가장 큰 잡무가 나 수업하는데 이런 앱이 필요해. 수업 시간에 얘들아 어디 접속해서 우리 뭐 다운받자, 뭐 설치하자 이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나 설치하면 자동으로 다 깔리고 다 푸시되고 이러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MDM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교육부에서 개발한 이제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한 MDM이라는 솔루션은 단말기 대당 제가 알기로는 11,000원인가 돈을 내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들어오는 거 160대에 11,000원 하면은 그것도 160여만 원이잖아요. 거의 한 180대나? 160, 진료 176만 원인가요? 뭐 한 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써보시고 무조건 이 MDM 좋은 거야, 이 기능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는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써보면.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이나 다른 거를 인근 학교에 쓰면 그 얘기를 꼭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웨일 컨트롤 매니저. 근데 여기는 특이한 거는 요 기기 관리 요거 하나만 봐보세요. 웨일 스페이스에 등록된 기기를 원격으로 실시간 제어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컴퓨터실에 있는 게 이런 거죠. 관리자가 이렇게 보면서 쟤 딴짓해. 그럼 여기서 마우스 먹통시키고 컴퓨터 종료시키고 막 이런 기능들이 얘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얘기만 들었지 이 웨일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돼? 이걸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웨일 온이라고 있죠. 동영상 솔루션, 그 화상회의 솔루션. 가장 그 저희 줌하고 똑같죠. 줌하고 거의 흡사해요. 기능도 그렇고. 아마 줌이 가장 편리하다고 하면 그거의 아류작이 맞나 모르겠는데 웨이론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이거 줌이 유료화되면 웨이론은 어쨌든 교육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2년간은 무료니까 그럼 2년 동안은 웨이론을 써야 되겠네 했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크롬북이 200몇 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크롬북에서는 웨이론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네이버한테 이제 항의를 했죠. 왜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네이버에서 웨일북을 만들었는데 이걸 자기네 경쟁사인 크롬북에다 대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개발은 돼 있는데. 그래서 역시 업체는 업체구나. 네이버가 아무리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쪽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학교가 대부분 스쿨넷망이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12월에 아마 계약을 했을 거예요. 3년 주기로 그 학교에 있는 망들을 묶어서 임대사업자를 결정해가지고 하죠. 요번에 뭐 증속을 하고 장비를 교체하고 했는데 보통은 교육청을 거쳐서 아니면 지역청을 거쳐서 학교로 이렇게 망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외부 KT나 이런 데서 이렇게 KT나 뭐 SK나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컨트롤러, 인증 서버 이런 게 학교에서 AP를 보고 SSID 있잖아요. 뭐 와이파이 접속하자 하고 접속을 딱 하면 여기에서 통신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교육청에 있는 인증 서버까지 가서 이거 타당한 접근이야? 하면 오케이.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와서 AP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선을 쓰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 같은 거를 보관하고 막 이래. 여기는 AP가 되면 안 돼. 무선이 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여기 말한 대로 윕스 서버라는 거를 딱 설치를 해요. 그러면 AP 같은 모양이 천정에 하나 달려 있어요. 윕스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얘는 주변에 활성화된 AP를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신호를. 심지어는 어떤 거 역할까지 하냐면 휴대폰에 테더링을 걷는 것까지도 다 얘가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 보면 그래서 여기는 보지 마시고 여기는 우리는 학교 거만 보시면 돼요. 학교 거 이렇게 들어오면 망이 보통은 4가지 정도로 나눠요. 업무망, 우리 나이스가 되는 망이죠. 업무망. 학생망, 나이스가 안 되는 망이죠. 무선망. 그리고 공인망이라고 하나 있어요. 학교에 홈페이지 서버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인망, 공인 IP가 돼요. 이 4가지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망이나 무선망 여기를 따서 쓰면 얼마든지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는 나이스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EVPN밖에 못 쓰는 체계예요. 그리고 업무망은 나이스를 쓰는데 거꾸로 얘네는 여기다는 AP를 붙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상.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공사를 한 거 보니까 선을 2가닥을 교실에 다 집어넣었어요. 2선씩. 그 이유는 여기에 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랜 1번, 랜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랜 1번이 항상 액티브하고 있어요. 하나는 스탠바이하고 있어요. 이 액티브가 선이 장애에 의해서 혹은 뭐 쥐가 갉아먹어서 끊어졌어요. 끊어지면 랜 2가 활성화 자동으로 돼요. 그게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 UTP 선을 써요. 우리 이 선 있죠? 여기에 8개짜리 2 달린 거. 여기에 똑딱이로 딱 눌러서 이제 꽂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선이
요 스위치에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온 선 방화벽에서 여기까지는 광 케이블로 들어와요. 요거는 약간 구조가 틀린데 이렇게 스위치에서 POE까지는 광, POE 스위치에서 여기는 UTP 이렇게도 가요. 요거는 공사한 업체나 혹은 교육청 가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실제로 이런 거죠. 요게 광 케이블이에요. 광은 보통 이 노란색 선 얇은 걸로 돼 있어요. 요게 UTP 선이에요. 우리 그냥 노트북에 꽂는 선이죠. 인터넷 선. 그게 UTP예요. 그래서 요게 방화벽이에요. 방화벽에서 선이 나와서 예를 들면 요 장비에 딱 들어왔죠. 요 장비 들어오면 여기 있는 선들이 아까 말한 대로 POE 렉으로 가요. POE. 거기까지는 광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다시 UTP 선으로 교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요 UTP 선은 거리가 100m까지밖에 못 가요, 보통. 100m가 넘으면 중간에 허브를 딱 놔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연결을. 참고로 그냥 말씀드렸고요. 저희 학교에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이 서버 있는 여기 렉에다가 아마 좀 관심 있는 분은 중국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아니면 네이버에서 e위링크라는 키를 쳐보세요. 이건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요 e위링크 여기 있는 기기 여기에 온 오프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뭘 온 오프냐? 학교에 무선에 나가는데 앞에다 요거를 스위치를 옆에 놓고 온 해버리면 이 스위치가 켜지는 거야. 즉 무선이 다 되고 오프를 해버리면 이 스위치 꺼짐을 해서 모든 무선 인터넷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스케줄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수업 시간에는 무선이 다 켜지고 쉬는 시간에는 다 꺼지고 수업 시간에는 켜지고 쉬는 시간에는 다 꺼지고 이렇게 스케줄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했었는데 요것도 교육청에 건의했었어요. 근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요거 스위치 요게 얼마였냐면 8,000원에서 10,000원밖에 안 해요. 이 회사에 제공하는 앱이 있어요. e위링크라는 앱. 요거는 그냥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근데 교육청이 저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성 요새 카테고리 6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이제 5E 카테고리 5, 2까지 이상 돼야지만 실제로 기가라고 하죠. 우리가 속도가 5기가야. 1000mbps. 순간. 1000만이 1기가야. 1000만이. 1기가. 그래서 요 이상급 되는 데서부터 기가가 지원을 해줘요. 이건 장애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AP 라인이 이 두 개 선이 같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되면 다시 된다는 거. 그다음에 무선이 장애가 생기면은 요새 나오는 패드나 이런 거는 랜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쓰면 되거든요. USB-C to 랜. 하나는 USB-C고 하나는 여기가 랜 꽂을 수 있는 포트가 돼요. 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저희 학교에는 이제 5개형 AP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철제로 이렇게 돼 있고 바람이나 비, 눈으로 다 될 수 있다는 거고 요게 이제 실내 AP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참고로 선생님들 폰에 한번 깔아보세요. 와이파이 어널라이저라는 앱이 있어요. 이걸 깔아놓으면 여기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느리지? 하고 요걸 신호를 딱 측정해 보면 AP들이 너무 이렇게 막 근접해서 막 몰려 있으면 신호가 떨어져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막 하잖아요. 여기 채널 1번, 채널 10번 이렇게. 제가 여기 인근 커피숍에 가서 딱 체크했더니 요 커피빈 요게 가장 좋고 뭐가 안 좋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6라는 건 요새 요런 표야.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6 이렇게 써있는 거. 요걸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최대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10기가 이상으로. 그다음 뭐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갈게요. UTM. 그 요거는 배포해드릴 거예요. 파일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PDF로 나갈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그다음에 POE 인젝터. 그다음에 요게 윕스라는 거예요. 무선 침입 방지. 그러니까 요게 AP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 요 선을 가지고 여기다 연결해 놓으면 요 장비가 반경 얼마 이내에는 무선을 전부 다 죽입니다. 이름만 아세요. 아, 이게 윕스라는 장비구나. WIPS. 와이어리스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 무선을 있는 거를 탐지해서 그거를 죽이는 기능을 하는 거. 그냥 뭐 요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질문을 하나 하셨나 본데? 아, 아니네. 질문 아니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저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네. 저희 학교는 태블릿 PC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지금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게 처음이라서 지금 네. 160대만 구매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학년에 300명 정도 되는데 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필요한 수업에만 이렇게 대여를 해서 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기계단 관리 계정을 부여한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받으면 자기 구글 계정으로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는 아니요. 건가요? 공용 계정을 준다는 거야. 이 계정으로만 쓴다. 그러면 그냥 누가 받던 간에 그 계정이 거기 깔려 네, 있으니까 그걸로 맞아요.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네. 개인 아. 계정을 쓰면은 관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 계정을 학교에서 관리 계정 하나만 딱 만들어서 주는 거야. 무조건 얘만 로그인 돼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다 학교 걸로 계정이 있지만 또 다른 걸 또 만들어서 그 태블릿 PC를 사용할 때 그것만으로 계정을 그렇죠.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안 그러면 그냥 안드로이드 패드에는 자기 계정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 다 섞이니까. 그러려면 크롬북 써야 돼. 크롬북은 로그인 자체가 자기 계정으로만 다 들어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마칠 건데요. 여기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된 다음에 계정 추가가 되죠. 당연히 되죠. 계정 추가가. 그 대신에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데 학생이 이 계정으로 자료를 만들고 생성하고 이런 개인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태블릿 같은 경우는 계정을 여러 개를 집어넣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죠. 구글 같은 경우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데 로그인하는 계정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태블릿 계정하고 틀린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또 질문이 될까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럼 이제 그 학생 계정이 아니면 애들이 막 태블릿으로 가가지고 시트도 사용하고 뭐 구글 시트도 그러니까, 사용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저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저장은 네. 그 계정이 속한 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막 섞이겠죠. 기본 계정으로 로그인 됐으니까. 근데 자기가 내 계정을 쓰고 싶다면 크롬 브라우저 여기 인터넷 띄워가지고 거기에 google.com 들어가서 예. 자기 계정을 로그인하면 그 계정을 쓸 수는 있어요. 그 대신 관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예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태블릿 용도 자체가 예. 1인이 1디바이스를 쓰는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기계지 여러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맞아요. 크롬북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여러 개 계정을 동시에 써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자기 환경을 같이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예. 죄송합니다. 저기 네, 구글, 말씀하세요. 구글 시트 학교 그 공용 계정을 할 때요. 보통 이렇게 관리자가 만들어주면 학생 하나당 하나씩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기계에 넣는 거는 제가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계에 넣는다는 거는 그러면 그 공용 제가 학생 하나당 만들었던 그 계정을 기계에다가 넣어준 그러니까는 기계 아니요. 예. 학생 개인한테 쓰는 거는 개인이 쓰는 계정이에요. 단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 1인 1디바이스면 자기가 쓰는 구글 계정 받았잖아요. 예, 예. 그거를 개인 디바이스에 넣으면은 개인 디바이스로 쓰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학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애들한테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학교에서 이 단말기용으로 계정을 하나만 발급하는 거예요. 그 계정을 발급해서 그 아. 단말기만 쓰는 거예요. 저희는 학교 그 공용 계정으로 지금 그 단말기 하나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학생 계정하고 상관없잖아요. 아,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크롬북은 그러면 이런 공용 계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크롬북은 예. 다 돼요. 아, 애들 개인 계정도 되고 공용. 그러니까 크롬북은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예. 크롬북에 가장 먼저 로그인한 계정이 관리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구형한 관리 계정을 제일 먼저 크롬북에 로그인 해놓으면 얘가 나머지 학생들 계정을 다 삭제를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학생이 자기 개인 계정으로 들어와서 로그인하면 그 계정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패드하고 크롬북하고는 쓰는 방식이 이 안드로이드 패드는 교육용으로 나온 게 아니지만 크롬북은 그냥 교육용 자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접근 방법이나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저기 파일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자료 잠깐만, 여기 지금 올려주실 건가요? 주네? 김수정 연구원님 주실 거예요.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오케이. 올까요? 알아서? 예. 예, 아, 예. 제가 원본을 캐리스에 딱 주면 캐리스에서 배포를 할 겁니다.